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7월 21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도 하락했습니다. 자, 장 초반에 상승을 하다가 해외 증시가 어제 반등을 좀 해주면서 코스피 코스닥도 상승을 시작했지만 다시금 이제 내려가면서 장을 끌어내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또 매도를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양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코스피의 실적주 위주로 좀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아직까지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위기감이 부각이 되는 듯 합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좀 반등을 좀 하면서 그런 롤러코스터 장이라고 하죠. 크게 한번 내렸다가 크게 올라가는 그런 지금 움직임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고요. 이때와 같은 비슷한 움직임이 나왔다. 그래서 뭐 다우 같은 경우는 이런 지점에서 좀 받쳐주면서 다시 횡보를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금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내려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도 이제 반등을 좀 하는 듯 하지만 이렇게 반등을 하는 듯 하면서 다시 내려가는 그런 패턴을 이전에도 보였었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도 안심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 환자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가 지금 증시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점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이 뭐 한 달 동안 순매수를 뭐 몇 조씩 하고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매도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움직임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7월 달에 그 옵션 만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의 전망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왔고요. 만약에 내일 추가로도 하락을 한다면 이제 121선까지도 하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점 라인을 좀 벗어나는 듯하는 모습이고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잘 버티는 듯 하지만 여기서 언제든지 한번 크게 내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도 리스크 관리가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그간 이제 이 코스닥을 조금 코스피보다 매수하는 느낌이 있었지만 확실히 네, 기관 투자자가 계속해서 이 코스피를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눌러지는 모습이고 그만큼 지금 장 전체가 변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변동성도 클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율은 또 올라갔고요. 네, 또 최고점 찍었습니다. 그래서 정고점을 계속 갱신을 하면서 환율이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네, 여기 장기 이평선을 넘어가면서 환율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변경이 되었고요. 지금 이제는 네, 원달러가 계속해서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원달러가 좀 많이 벌어지게 된다면 나스닥이나 다우라든지 이런 미국 증시와 그다음에 우리나라 증시들이 조금 이제 디커플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환율이 갑자기 너무 급등하게 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조금은 속도를 늦춰가면서 증가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선물 지수입니다. 다우나 나스닥 둘 다 플러스이긴 하지만 또 끝까지 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유로톡스까지도 1% 이상 반등을 해주면서 좋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 위기가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지수가 이렇게 크게 변동성 있게 움직이는 점 여기에 대해서는 당장 뭐 증시가 바로 반등해서 최고점을 찍으러 간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 이제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2%대를 회복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불안불안한 모습이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떨어졌다가 급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 금리 시장이라든지 현물 시장이 모두 좀 불안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네,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해 두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증시 이 정도로 보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700원 하락해서 24,40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두산중공업의 신주 상장이 되었고요. 6,600만 주가 풀리면서 장이 조금 하락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가 좀 하락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하락을 한 것 같은데요.
두산중공업의 그 차익 실현 매물이죠. 그런 매물과 그 다음에 신주 상장에 대한 매물이 조금 나오면서 주가가 약세를 띈 것 같습니다. 오늘 신주 상장 영향으로 두산중공업의 시가총액은 10조 이상이 되었고요. 그래도 전체적인 뭐 SMR이라든지 원자력 발전에 앞으로의 그 시너지를 발휘했을 때는 충분히 더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에서는 좀 이렇게 매물이 좀 나오면서 주가를 늘리는 움직임이 지속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21선이 이제 아래로 조금씩 꺾이기 시작했고요. 21선을 태우면서 추가로 더 상승을 할 수 있었으나 확실히 이제 그런 신주 물량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하락을 한다면 23,000원 라인을 지켜야 될 것 같고요. 이 지점을 지키지 못한다면 추가로 더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쯤이면 이제 61선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거고요. 61선 정도에서 받치면서 반등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더 내릴 것인지 그때는 이제 그 정도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23,000을 가지 않고 바로 21선을 또 위로 올리면서 21선 위로 자리를 잡으면서 주가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켜보셔도 됩니다. 그만큼 이제 두산중공업의 지금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애매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좀 중간쯤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선을 딱 두 개를 그어놓고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이 레벨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래도 받치고 있고 위에도 넘지 못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재미없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이제 약간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이제 2200만 주까지 나왔고요. 어느 정도 이제 그 신주 상장에 대한 물량을 처분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투자자를 확인하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매도를 했고요.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가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자, 금융 투자가 매도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은 이제 투신과 연기금 사모펀드에서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주로 이제 두산중공업을 많이 매수하던 그 연기금이 64만 주나 매도를 했고요. 역시나 이제 이 주식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바로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연기금이 좀 속 시원하게 두산중공업을 매수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사모펀드도 어제 매수했던 양을 그대로 다 뱉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요 근래 들어서는 두산중공업을 좀 주가를 받쳐주는 그런 세력이 별로 보이진 않는다. 얼마 전에 이제 외국인이 좀 두산중공업을 매수를 하면서 좋은 움직임이 예상이 되었었는데 실제로 이제 외국인이 오래 가지 못하고 바로 매도를 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두산중공업의 매수 주체가 조금은 부족한 그런 움직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차트 크게 볼 거 없이 지금은 이 신주 물량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내일은 또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차트는 이 정도로 확인을 하고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149만 주고요. 1490만 주고요. 어제에 대비해서 40만 주가 감소를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많은 공매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0만 주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을 하면서 공매도 상환이 진행이 될 것인지 아니면 주가가 횡보를 하면서 공매도 상환이 될 것인지 일단 이 공매도 세력들의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를 상환하지 않고 계속 쌓아둔다는 것은 주가가 지금 올라가선 안 된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면 그 공매도 세력들에 대해서 이 손실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래서 지금 무려 1490만 주에서 지금 25,000원, 24,000원 정도죠. 그 정도 가격을 곱하게 되면 이 공매도 잔고는 3천억, 거의 4천억 가까이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따져보았을 때는 두산중공업이 아직까지도 뭔가 공매도 공격을 많이 받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상환이 좀 진행이 되어야지 주가 상승이 좀 나올 법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공매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200만 주 중에 거의 10% 가까이가 공매도 거래가 진행이 된 거고요. 공매도를 그만큼 때려 부었다는 겁니다. 230만 주를 공매도를 때려 부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매도 거래량이 좀 많았을 때는 공매도 잔고가 증가를 하는 움직임을 많이 보였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잔고가 감소를 하는 듯 하다가 또 올라갈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네, 두산중공업의 이 주가 흐름 자체는 조금 좋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애매한 위치에서 이런 공매도 잔고라든지 대차 잔고가 좀 상환이 되어야지 좀 긍정적인 생각이 들 텐데 그런 네, 상환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외국인 물량입니다. 전일에 이제 1000만 주가 이제 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1975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4.6%가 되었고요. 외국인 지분율이. 이렇듯 이제 신주 상장이 진행되면서 이 두산중공업의 이 지분 변동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매도를 했고요. 네.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거래량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많이 대거 이탈했다는 것은 저는 아주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 단기간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신용 대차 잔고라든지 이런 잔고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체결량이 좀 많아 보이고요. 네, 체결량이 많아지면서 대차 잔고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이런 모든 지표를 확인해 보았을 때는 두산중공업의 주가에 좀 좋지 않은 움직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네, 하나하나 이제 종합해서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알려드리는 입장인데요. 그런 데이터들이 모두 좀 좋지 않게 진행이 되어서 좀 한쪽으로 쏠리는 듯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에 입각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뭐 공매도 잔고라든지 대차 잔고가 좀 많이 상환이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가 꾸준히 이제 두산중공업에 다시 매수가 들어오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으나 지금 이런 공매도 대차 잔고가 늘어나고 외국인이 1950만 주를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6600만 주에 대한 신주 상장이 진행되면서 거기에 대한 물량 소화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이때까지의 그런 신주 상장이 진행되었을 때는 주가 희석에 의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하는 움직임을 많이 보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런 경험을 공유를 하면서 알려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두산중공업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들고 계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오셨거나 좀 고점에 들어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손절을 하셔도 고려를 하셔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을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직까지는 근래에는 네, 조만간 매수 사인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전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적어도 이제 2달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언제까지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보는 흐름 자체는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계속, 네, 비전 얘기만 하겠습니다. 네, 이 현재 주가 흐름은 좋지 않지만, 두산중공업의 비전 자체는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 이제 첫 소형 원자로 연구소가 이제 착공이 된다고 합니다. 경주에 6,500억 원을 투입해서 원자력 연구소가 네, 설립이 될 거고요. 그게 이제 착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이제 기대가 된다고 하고요. 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1일 경북 경주에서 네, 문무대왕 과학연구소 착공식을 열었다. 그래서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와 네, 이렇게 조감도죠. 그래서 발표가 되었고 그다음에 경주시 네, 이렇게 뭐 주소가 나옵니다. 거기 220만 제곱미터 부지에 2025년 말까지 조성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 2,700억 원, 그 다음에 총 6,500억 원에 대해서 연구소 설립에 대한 비용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SMR이라는 차세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내에 지금 탈원전 기류가 조금씩 깨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는 소식은 체코 원전에 대한 그런 입찰,
입찰이고요. 그 다음에 폴란드 원전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협력하에 뉴스케일 파워와 함께 SMR 시장에 진출하는 거죠. 그런 소스 이외에도 지금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원자력 산업에 투자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 다른 원자력 기업들이 서서히 이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이벤트, 네, 신주 상장에 대해서 그런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굳이 지금 원자력에 관심을 가지고 싶으시면 다른 원자력 종목 있죠. 그런 종목들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 좀 투자하시다가 두산중공업은 좀 기회가 되면 투자하시는 것도 좋고요. 아무튼 두산중공업은 분명히 좋은 기업입니다만 한번 횡보하면은 좀 오랫동안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힘을 터트릴 때 그때가 이제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도 이제 계속 지켜보기만 할 거고요. 지금 매일매일 리뷰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매수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